이렇게 아까 보는 게 간만이라서. 오늘 이항분포도 다 차례인 것 같거든.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분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거든. 유연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아 그렇죠. 뭐 숙제했어? 그것도 왜 목소리 잘하죠? 살짝 살짝 했다고? 못했어요. 살짝 했다고? 네. 유림이는 했어? 저는 살짝 나왔어요. 은진이는? 아니 제가 두 시간이 남았는데 두 문제가 남은 거예요. 제가 두 문제를 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두 문제가 남았어요. 2시간 동안 문제 못 풀었다고? 네. 왜? 뭐 안 풀리던데요? 뭔 문제인데? RPM 있는 거. 한번 보자. 기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전 오늘까지 아니 이번 주까지는 이제 대수책을 끝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여행 같은 것 때문에 좀 밀려서 그거 여기 하는 어느 거? 어디지? 311번이랑 356번이요. 하나는 감은 잡히는데 안 풀리고 하나는 감도 안 와요. 잠깐만. 이건 일단 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먼저 했던 얘기가 독립시행이 나왔지. 독립시행 확률은 우리가 기억나? 우리가 n회의 독립시행에서 우리가 확률 P인 사건이 이제 R회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였지. 기억나? 그래서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1-P의 n-R제곱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그렇지? 자, 근데 31번은 조금 확률이거든요. 봅시다.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5개.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데 W1, W2 짧게 쓴다. W1, W2, W3, W4, W5 가있고 그 다음에 검은 4개는 4, 5, 7, B4, B5, B6, B7이거든. 그 다음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숫자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 흰 공이 2개일 확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꺼낸 공 중에 같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수가 있는 사건을 A라고 하고 흰 공이 2개의 사건을 B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괜찮지? 유연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느낌인데? 아니야? 너 조금 방금 아직도 안 봤구나. 오, 맞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럼 이제 같은 수가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거나 이게 있거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같은 수가 두 쌍인 경우, 한 쌍인 경우. 괜찮니? 그럼 두 쌍인 경우는 어떻게 돼? 두 쌍인 경우 저거 4개가 나오는 거니까 9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저 4개 중에 4개가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한 쌍인 경우는 9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저 4짜리 2개를 꺼낼 건지 5짜리 2개를 꺼낼 건지 결정하는 게 2가지. 그리고 4짜리 2개를 꺼냈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지. 이거 괜찮지? 그게 이제 PA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PA 교비를 구하면
얘도 똑같이 그냥 9시 4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쌍인 경우에는 무조건 되지. 여기까지. 한 쌍인 경우에는 여기서 흰 거 한 개가 있으니까 이 5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뭐 이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내면 되겠네. 그럼 흰 거 3개 중에 1개 꺼내고 검은 거 2개 중에 1개 꺼내면 되겠네. 이렇게. 혹시 이렇게 안 했었어? 네. 응? 뭔가 새로운 식인데? 똑같은데? 아니 한 쌍, 두 쌍까지는 나왔었는데 1 더하기 250? 아니 20이군요. 20분의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6 21분의 7이 되어서 3분의 1이네. 근데 저는 막 41분 오, 틀렸네. 23인가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41분에? 오 계산을 50? 잠시만. 잠깐만, 내가 바본가? 다시. 2개 고르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고르고. 잠깐만. 검은 4개가 들어있다. 현우 안녕. 이상한데? 근데 4 한 쌍 뽑았다 해도 검은색 5 하나나 그 뭐지? 흰색 5 하나는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오.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잠시만. 근데 생각을 진짜 잘못하고 있어. 잠깐만. 이건 지우고 한 쌍의 경우에 2개를 추가해야 되네. 자 봅시다. 그 뭐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내가 이걸 골랐다고 치자. 사실 여기서 이제 나머지 지금 몇 개 있는 거지? 7개 있는 거지. 근데 7개 있는 것 중에서 뭐만 빼면 돼? 저기 흰 거 5랑 검은 거 5를 동시에 꺼내는 것만 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지? 여기서 그냥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빼기 이거는 곱하기를 그래도 써야 되구나. 빼기 2를 하면 되겠다. 1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기 W5랑 흰 거 5랑 검은 거 5랑 동시에 접속을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9시 4분에 40이 되어서 아까 그 41 분모 40 나오는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A교비를 처리하는데 여기는 똑같이 이제 9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흰 공이 2개 이상을 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흰 공이 2개니까 그대로 1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서 이제 흰 공이 2개인 걸 세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도 똑같이 2 곱하기라고 쓰고 왜냐면 이제 그 뭐지? 이거 2개를 고를 수도 있고 이거 2개를 고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 2개를 골랐다고 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흰 거가 1개가 추가되고 검은 것도 1개가 추가가 돼야 돼. 근데 그러면 흰 거 4개 중에 1개 고르고 검은 거 3개 중에 1개 고르는데 그 중에서 흰 거가 W오고 검은 게 B5인 경우는 여기서 이미 셌으니까 빼야 되지. 이렇게. 근데 아까는 내가 왜 2 곱하기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일단 다시. 일단 그 우리 흰 공이 2개인 걸 꺼내는 경우니까 흰 공이 2개 꺼내는 경우를 구하는 건데 두 쌍이 다 이제 같은 공이 되면 당연히 흰 거 2개, 검은 거 2개가 돼서 조금만 좀 이거밖에 보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W4랑 B4 꺼내는 경우와 W5, B5 꺼내는 경우 각각 이제 서로 다른 케이스니까 2 곱하기 해준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W4와 B4를 꺼냈다고 할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내야 되니까 흰 거 4개 중에 1개 꺼내고 검은 거 3개 중에 1개 꺼내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그 W랑 BO랑 동시에 꺼내는 경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경우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기를 해주는 거 맞아.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제 11이 되는 거고 맞지? 여기 21가 되니까 여기 21이 된다 맞지? 그러면 결국 1 더하기 40분의 1 더하기 40분의 20 왜 이게 21이야? 오 거의 천재인데 오늘 이때의 천재는 그냥 반어법 맞지? 오케이 자 하여튼 진짜 그냥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게 350명 공부합시다 괜히 목적을 생각하지 않겠다 356번은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15래. 자 그러면 x가 원래 이 x가 m이고 그 다음에 v 시그마 x가 시그마 x가 시그마래. 자 그때 이제 t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a 곱하기 시그마분의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저거 그냥 대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ET를 말하는 게 ET. 이렇게 쓰라는 얘기거든.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괜찮아? 분모 있는 건 시그마야, 시그마. 이게 실수배, 이게 상선. 괜찮아? 그러면 여기 뭐 넣어야 돼? M 넣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65라는 거. 표준 편차가 15라는 거는 얘가 개수라고 했으니까 VT는 VT가 VT 뭐라고? 표준 편차 시그마 T지. 시그마 T는 시그마 X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얘는 A 곱하기 그냥 A가 되는 거지. 왜냐면 시그마 X가
시그마니까 약분하면 A가 돼요. 얘가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AX 더하기 P는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지. 여기 개수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시그마 T는 시그마 아니지 시그마분의 A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돼. 여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얘가 그냥 시그마와 똑같으니까 시그마는 시그마 약분하면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유림이 살아있어? 정신이? 현우는 살아있어? 유현이는 뭐? 사망 맞지? 너 이것도 기억 안 나? 아니 기억나요. 너는 근데 기억나요 하면서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 이런 표정인데. 열심히 지금 되뇌이고 있었어. 그래? 자 봅시다. 해상 느끼지만 얘는 심각하게 안 좋군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라는 게 일단 그때 엄밀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친구 값을 가지고 그 확률이 정의되면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했었고, 얘를 이제 우리가 나타낸 이 값과 확률 사이의 등 관계를 가리켜서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수랑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프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 보통은 이제 표로 거의 대부분 해결하고 함수도 가끔 쓰더라 정도까지 이야기했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정의했었지. 이 x는 시그마 x는 0에서 여기까지 NCX 그 다음 i는 0에서 여기까지라고 할인 안 하구나. 그러면 NCI 어떻게 썼지? 이게 아니군요. 그 xi 곱하기 pi라고 썼지. vx는 시그마 i는 0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n의 제곱 pi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제편성계라고 한다고 썼지. ex 제곱 ex 전체 제곱 뭐 표준문자 얘기로 쓰시면 되니까. 이런 거 다 기억나? 형님도 기억나? 그러면 이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싶었는데 일단 아까 저 371번에서 좀 헤맨 것도 크고 그다음에 쌤의 흥격치가 떨어진 것도 커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걸 할 건데 얘는 이제 이상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보충의 특수한 경우를 이항 분포라고 불러.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해의 독립심에서 확률 P상 P 그냥 예를 들어 씁시다. 현해의 독립심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해서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주사위를 30번 던진데 그때 상의 매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인 거 맞지? 내가 주사위 첫 번째 던질 때도 3의 매수율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 던질 때도 3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때 그 횟수를 확률로 들어가겠다니. 그러면 이게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었지? 두 가지 정보 필요하다고 했어. 값이랑 대응되는 확률. 괜찮지? 오케이. 그럼 내가 30번 던지면 3의 배수가 최소 몇 번 나올 수 있어? 인생 망해서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맞지? 요연이가 이제 카지노 그 라스베가스에 갔어. 그래서 도박을 거는 거지. 3의 배수 30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오면 100억. 오케이? 근데 3의 배수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제 아니지. 3의 배수 한 번이라도 나오면 100억. 3의 배수 한 번도 안 나오면 이제 장기를 판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그럼 요연이 당연히 상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한 번 나오겠지 하고 거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인생도 뭐냐 0번 나와서 이제 자기 다르지. 여튼 근데 상식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지? 한 번 나온다고 해야지. 어쨌든 가능하다. 뭐가? 0번 가능은 하다. 최대 몇 번이 가능하지? 30번 가능하지. 그러니까 결국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취하는 값을 이 x가 취하는 값을 0부터 30까지라는 값으로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혹시 세 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구하는 거지? 사실 이게 독립식 확률이야. 그러니까 30번 중에 3번 성공하는 거야. 확률이 얼마짜리가? 3분의 2짜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가까운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정해지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상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분포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거든. 그래서 걔를 이제 이항 분포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확률 질량 함수가 정의되는데, x는 x가 ncx 곱하기 px 곱하기 q의 n-x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x는 n, q는 1-p. 이게 전부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확률에서 x가 취하는 값이 0부터 n까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확률은 전부 다 독립식의 확률로 정의가 되더라고. 괜찮아? 이건 진짜 괜찮아? 이양 정도. 약간 사실은 비슷해져. 형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률표 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영번 일어날 확률은 NC0 Q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한번 일어날 확률은 NC1 T의 1제곱 Q의 N-1제곱, 두 번 일어날 확률은 NC2 T의 2제곱 Q의 N-2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번 일어날 확률은 NCN T의 N제곱.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신기한 게, 아 참, 그 얘기는 아니군요. 그때 이제 이 x가 따르는 분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항분하고 이항이 바이노미얼이라고 그러거든. 바이노미얼. 이걸 그냥 분포라는 단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b라는 게 이항표 이니셜이야. 그래서 b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시행 횟수랑 일어날 확률을 두 개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저 기호가 확률 변수 x가 시행 횟수가 n이고 확률 p인 이항표를 따른다,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저런 표를 만들었대,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럼 내가 얘는 뭐라고 쓰면 되지 얘는? b 3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내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시행횟수가 30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EX는 뭐가 되냐면 NP가 돼. 그리고 VX는 NPQ가 되고 시그마 X는 어차피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PQ가 되는 거지.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좀 교육 과정을 살짝 넘어서 사실 평균까지는 뭐 나름 괜찮긴 한데 분산은 살짝 넘어서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저기 n을 3으로 하고 p는 그대로 두고 요 조건 가지고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말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걸 증명하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과하다고 보는 거지. 사실 쌤이 그 뒤에 페이지에다가 다 증명을 한 점 한 점 써놨거든. 하여튼 그 계산하면 증명이 돼. 자, 증명이 되고 거기 쌤이 그 강의 노트 51쪽에다가 설명이라고 써놓은 건 개념원이 똑같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n이 3일 때의 증명입니다. n이 3일 때. 그러니까 b x가 b 3분 p를 따를 때의 증명을 써놓은 거야.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잘 쓰기를 바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요구입니다.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평균은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요. 너가 조사를 자 진짜 자 어쨌든 합시다. 그러면 주사를 30번 던져. 그때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일까? 2번. 하지 말자. 네? 아니 30번 던 주사 30번 던져. 30번이요? 그 3의 배수가 몇 번 그러면 나오는데? 10번? 그래. 네. 왜 두 번이라고 생각했어? 아, 저 6번 던지는 줄 알았어. 맥락이 이상하다 맞지? 어쨌든 30번 중에 10번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결국은 그냥 이거랑 곱하면 사실 평균이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납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뭐지? 나머지 분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걸로 납득하기는 사실 곤란하다. 직관 납득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원래는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다 써놨으니까 또 개념 원리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원래는 그 다 증명할 생각을 그리고 그것도 해야 돼. 그 아까 위원이가 한 말이 맞긴 한 게 근데 시그마 x는 0에서 n까지 시그마 x는 0에서 n까지 ac x 곱하기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거는 이제 이항 정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p 더하기 q의 n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1의 n 제곱이라서 1이 되는 거죠. 결국 확률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게 이항 정리야.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요 np나 np표가 유도되는 것도 과정 중에 이항 정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완전 이항.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항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만 있을 때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건 이항분포가 아니야, 알았지?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 중에서 내가 이항분포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큰 틀에서는 이항분포가 되려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야 돼.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오케이? 그러면 거기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53페이지가 되거든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풍수의 법칙은 그냥 이제 읽어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X라고 하면 아무리 작은 양수 H를 택하더라도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저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거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상식적이야 이거. 자, P는 수학적 확률이고 저 n분의 x는 상대도수거든. 상대도수. 유림아 살아있어? 네. 쌤은 추구하고 있어. 어쨌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유림아. 너가 60번 던졌어. 1이 몇 번 나올까? 알 수가 없어. 맞지? 그럼 뭐다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 유림이가 1이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약간 그 머피의 법칙 같은 게 작용해가지고 1이 안 나올 수도 있지. 맞지? 사실 안 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연이 약간 그런 캐릭터 같은데. 뭔가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타입 아니야 원래? 약간 있지. 그 시험 치다가 바꾸면 다 틀리고 그런 캐릭터 아니야? 아니야? 고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고쳐서 맞는 경우가 많아. 시간상 어? 둘 다. 그럼 못하는 거야 그냥. 고치는 게 틀리고 안 고치는 게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내가 60번 던졌을 때 1이 10번 나올 거냐라고 물으면 좀 애매하단 말이야. 600번 던지면 1이 100번 나올 거냐고 물으면 100에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을까. 6만 번 던지면 600만 번 던지면 그러면 실제로 그 값이 나온 확률이 거의 6분의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나온 횟수가 전체 시행 횟수분의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적 확률이랑 이 상대도수랑 n이 막 엄청 커지게 되면 이 차이가 충분히 작아지지 않을까. 충분히 작다라는 표현을 어떤 양수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임의 양수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양수 H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어? 이 부등식이 성립할 뭐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확률이 1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상대도수의 차이가 내가 아무리 작은 양수를 잡더라도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그 확률이 1이 된대. 다시 리미트 n이 1 이렇게 잡힌다.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어떤 임의 양수보다 작아질 확률이 1이다. 즉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풍수의 법칙이에요. 괜찮아? 안 괜찮지? 표정은 영 안 괜찮아 보이는데? 유연아 어떻게 생각해? 사실 이제 이 리미트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거야. 사실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사이가 충분히 작아지는 일이 확률이 1이 된대. 즉 반드시 일어난대. 그런 얘기야. 아무래도 확률 단어니까 저런 표현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또번에 3번에 써놔주세요. 즉 시행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상대도수 n분의 x는 수학적 확률표와 거의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 책에 잠깐 봐. 책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그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룰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겠지. x는 이항부 n, 6분의 1을 따르지 않았지. 그때 n이 11대, 31대, 51대 이 상두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게 되면
n이 10일 때는 0.6149, n이 30일 때는 0.7849, n이 50일 때는 0.946이라고 계산이 돼 있어. 거기 다. 오케이. 자, 다시. 이걸 만족하는 이제 그 확률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부등식 풀게 되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3분의 40과 3분의 11 정도. 3분의 40과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뭐야? 이게 지금 헬스니까 4부터겠지. px는 4부터 얼마까지 더하는 얘기야? 얘는 12인가 13까지 되겠네. 여기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 표에 지금 다 계산을 해놨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고? 0.946이 된다고 하는 거야. 시험에 딱 저걸 물을 수 있어. 큰수 법칙은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 그냥 큰수 법칙 개념 아는지 가끔 묻고 참거짓 해가지고 뭐 OX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요거 계산하는 문제 묻거나 이게 끝이야. 다른 케이스 문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안 나올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큰수 법칙은 딱 저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쌤이 참고라고 써놨거든. 이항분포에서 알아야 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이항분포의 전기다 맞지? M세의 독립식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이런 횟수가 X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오케이? 그러면 저걸 보고 아니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을 보고 아 너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놈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게 첫 번째 할게. 오케이? 그러면 쌤이 그 오늘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힘을 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힘을 내주면 좋지 않을까? 방금 머리카락에 닿았어. 와, 근데 지금 혀를 봤지? 방금 봤지? 나 머리카락에 때렸어. 오, 거의 뭐 리얼리티가 어마한데. 자, 봅시다. 두 번째, 확률 질량함수를 표현하고 계산하는 거.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 쓰고 그냥 그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 뭐 px는 3번에 px는 2가 얼마인지 구하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 거 할 줄 알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 공식 써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할 줄 알면 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들었으면 EX가 얼마라고? 10. VX가 얼마라고? 저기다 3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20. 시그마 X는 3분의 20의 루트 10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내가 이걸 써놨, EX 제곱을 써놨는데 EX 제곱 아까 재평평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얘는 VX랑 평균의 제곱의 합과 같거든. 그러니까 3분의 20에다가 10의 제곱 이렇게 하면 거꾸로 얘를 분산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알아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1도 3도 다 하면 된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식으로 좀 잘 못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NCX 곱하기 시그마가 또 어디 갔어? 자, 시그마 X는 0에서 N까지 NCX 곱하기 이거야. 자, X 곱하기 NCX 곱하기 PX제곱 곱하기 Q의 N-X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가 확률 질량함수의 함수값이고 얘가 그 일어나는 횟수 X란 말이야. 확률 변수 X란 말이야. 그럼 얘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시그마 I는 0에서 N까지 XI 곱하기 PI랑 구조가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취하는 각 곱하기 그의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었잖아. 저 식의 형태를 보고 아 너는 EX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EX 구하라는 건 얼마야? 10이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다니까?
시그마 x는 0에서 30까지. 그 다음에 x 곱하기 30cx, 30cx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30 마이너스 x.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얼마야? 그냥 답은 10인 거지. 왜? 이 식이 뭐라서? 이 식이 그냥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이제 분산도 제곱이 평균도 다 써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6시 충고하는데? 그러면 살아있을 수가 없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확률 변수가 이제 이하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아, 근데 일단 쌤도 지금 이게 약간 힘들구나라는 사실 느꼈거든요. 이게 현우 문제가 아니라 쌤 문제가 지금 더 커서 내가 지금 텐션이 안 올라가. 그래요.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아픈데 그럼 수업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봅시다. 10번 봅시다. 10번. 그 135페이지 풀어보십시오. 135페이지. 5. 커피 한 잔 좀 타고. 잘 모르겠어? 잘안 되면 확률 실력으로서 모르는 건 독립식 확률을 숙제를 안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내가 너를 구박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다 지금. 유림이 잘하고 있어? 네. 너도 확률 주의 함수를 모르겠어? 이거는 이렇게 어. 하는 게 아니야. 맞는데? 엄청 잘했는데? 평균 상담 편입한 그냥 공식 외우는데. 우리 유현이는 공식 확률을 안 해서 못하는구나. 맞지? 동시는 저번주 아니에요? 수업도 했어요. 숙제를? 아니. 응? 수업은 들었어요. 수업을 들어서 이게 이해가 돼? 네. 어?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할게. 자, 보게 되면 이제 스트라이크가 되는 확률이 10분의 7, 5 엄청 높고요. 볼링 선수가 볼링공을 4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로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x는 방음열 4번 중에 10분의 7인 확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p, x는 x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4cx 되면
4cx 곱하기 10분의 7이 x번 10분의 3이 4 마이너스 x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힘내. 자, 세 번째,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구하는 아까 px가 3 이상이야. 여기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0, 1, 2, 3, 4거든. 그래서 3일 때랑 4일 때랑 더하면 돼. 4c3 곱하기 7에 더하기 4c4 곱하기 10분의 7에 4제곱이 계속 하나 되겠지. 그러면 이제 10에 4제곱이 분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생기고 여기는 3이 생기고 4 곱하기 3 곱하기 7의 3제곱 더하기 7의 4제곱입니다. 야 근데 이건 숫자 너무한데? 7의 3제곱 곱하기 19 이게 3, 4, 3이거든? 오이구야 숫자 너무하다. 아 얘는 그냥 생겨. 다 계산해놨어 답지가. 이건 이렇게 숫자 너무 넓다. 정말 엄청난데? 저기 어디 거 무슨 문제 어디 문제예요? 10번. 아니 개념원리 10번. 네 1, 2, 3번 한 건데 지금. 예제. 아 괜찮아? 네. 자 16번 볼게요. 지금 그 쌤의 체력을 과대평가해서 일단 내가 그 중간에 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못할 것 같아. 생각보다 더 힘들어서. 자, 일단 하겠습니다. 11번 보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x가 bmc b 그 다음에 평균이 2 분산 1 이게 주어진 게 아니군요. 이 x가 2고 그 다음 vx가 1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np고 얘가 npq예요. 괜찮니? 그럼 q가 얼마지? 여기서 1을 하면 q가 2분의 1인 게 보이지? 맞지? 그럼 p가 둘이 더해서 1이 되니까 2분의 1인 거야. 그럼 n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들어갑시다. 12번 볼게. x 2 유부 약수는 3분의 2거든. 총 4개라서 구하래. 그러면 이제 이 x는 12 이 x는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4 15만 x 여기다 루트 10으로 갈 거야. 괜찮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13번 봅시다. 10%가 불량품이래. 400개? 그러면 이제 x는 b 400, 0.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이제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5고 2x 맞아, 2x. 2x는 40, vx는 36 이렇게 되겠어. 이 y를 구하래. 그래서 y가 뭐라고 주어지냐면 2분의 3x 마이너스 5. 자, 그럼 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2분의 3 2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2분의 3, 그냥 곱합시다. 다시 60 마이너스 5니까 55가 되죠. vy는 v 2분의 3x 마이너스 5. 얘는 4분의 9 v. 와, 글씨. 그러면 이제 vx가 36이었으니까 약분하면 9, 81이 되겠지. 괜찮니? 넘어갑시다. 네, 315번 봅시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질문해?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괜찮아? 미안. 너 감기 걸리면 쌤 탓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목요일까지 쌤이 네. 약간 몸살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찬 걸 많이 먹고 그냥 뭐 그런 목만 상할 줄 알았거든. 근데 목만 아팠어. 근데 저도 춥게 입고 다녀가지고. 근데 지금 쌤이 걸린 감기가 네. 어떤 춥게 입고 다니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약간 밤에 이제 꿈에서 유현이랑 싸우기고 아주 기분이 안 좋으시죠. 아니 그 진짜 아파. 말 그대로 이게 제가 이건데. 아니 말이 그렇다니. 아니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임마 쌤 나이를 생각해봐. 너랑 무슨 누가 이겨야 돼? 쌤이 너가 이겨야지. 아니 쌤은 이제 지금 꺾여 들어가는 시기고 너는 이제 착착착착착착 하는데 그렇지 않냐? 그리고 너가 키도 더 크잖아. 내가 이겼다 하자. 소리야. 근데 너랑부터 내가 이길 것 같아. 저러지 마. 자, 아직 그 현우는 내가 왔을 때 물어보니 이게 항복한다고 울 것 같아. 맞지? 예. 내가 널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잘못했어 이러지 않다? 아이고 뭐 걔 또 흥분했네. 잠깐. 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대. 빨간 공이 2개가 들어있고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대. 자, 한 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놓는 시행을 5번 반복한대.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100원, 파란 공이 나올 때마다 200원씩 받는다고 할 때 총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기로 나왔거든. 근데 지금 저 100원을 받는 거나 200원을 받는 게 그 이항목표를 따르진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이항목표를 항상 이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횟수에 대한 얘기가 이항목표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누가 이항목표를 따르냐면 내가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저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나 혹은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가 이항목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인 거야. 왜냐면 내가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하자. 그럼 몇 번 나올 수 있어? 최소? 0번? 최대 몇 번? 5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파란 공이 나오는 것도 0번 또는 5번 나온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항표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상금은 이항표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는 거지. x라는 확률 변수를 잡는 거야. 또 얘를 뒤에 쓸 건데 얘를 유연아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라 할까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라 할까? 빨간. 그래 빨간 공 합시다. 자 그러면 몇 번의 시행? 5번. 그리고 지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그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상금을 y라고 하자. 그리고 이 y를 구하라는 말을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괜찮지? y는 뭔데? 상금? 빨간 공 나오면 얼마 받고? 100원 받고 빨간 공이 안 나오고 파란 공이 나오면 200원 받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괜찮아? 빨간 공 나온 횟수만큼 100원 받고 파란 공 나온 횟수만큼 200원 받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x 더하기 100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그냥 산수야 산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y를 뭐라고 할 거야? 이 마이너스 100x 더하기 1000과 같아.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00 2x 더하기 1000 이렇게 나와. 그럼 2x가 얼마지? 2잖아?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인데 어려움이 있어. 뭐냐면 내가 맥락이 없이 주어졌을 때 이걸 보고 너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아서 이항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 그냥 여기 이항표 단원에서 이걸 보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냥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적혀있잖아. 그걸 보고 너는 이항표 문제고 또 이항표로 다이렉트로 풀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아서 이항표를 표현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어려워. 괜찮지? 오케이. 자, 316번은 그 5호 복식 문제입니다. 초과 예약 문제.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객실을 예약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10%래. 객실은 48개이고 예약한 고객은 50명일 때 객실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객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예약을 취소한 고객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 명도 취소를 안 했거나 한 명만 취소를 했다는 얘기지. 2명 이상 취소하면 안 부족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X를 취소한 고객 수라고 하자. 최소한이 아니고 최소한. 얘는 무슨 부분을 따르는 거지? B. 몇 명이 지금 예약했다고? 50명이 예약한 거야. 50명. 그리고 P가 얼마? 0.1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요네도 이해하고 있어? 아니, 현우도 이해하고 있어? 요네도 괜찮아?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 P, X가 얼마 이하일 확률? 취소한 고객이 한 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P, X는 0 더하기 6 50C 역 확률을 질량을 구해놓고 X는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50C 0 곱하기 0. 이건 필요 없고 0.9 바꿉시다. 0.9에 50C 아니 50C 1 곱하기 0.9에 0.1 곱하기 0.9에 49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아? 문제가 값이 주어졌지. 뭐라고 줬지? 49제곱이 0.0057이고 50제곱이 0.0051이야. 둘이 더하게 되면 0.005이랑 요거 둘이 곱하면 5잖아. 맞지? 50 곱하기 0.1이니까 얘가 5야. 여기랑 곱하면 0.0285인가? 더하게 되면 0.0337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37번 볼게. 자, 원점에 점P가 있는데 이제 조사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논의수가 2 이하이면 점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점P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겠대. 그때 15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 P와 직선 3x 더하기 4y는 0 사이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하지. 이 x의 값을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x는 거리니까 이항부포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결국은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거든. 그래서 새로운 확률에서 y를 도입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할 건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누누이 수가 2 이하인 횟수와 3 이상인 횟수에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얘가 그냥 2 이하인 횟수로 하자. 그러면 2 이하인 횟수는 3분의 1일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가 그럼 어떻게 잡힐 거냐? 점P의 좌표가 2 이하가 되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갔다가 있으니까 y번 3만큼 가는 거야. 좌표가 3y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3 이상이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총 15-y번 1만큼 가는 거니까 1 곱하기 15-y가 y 좌표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 점이랑 누구 사이 거리? 3x 더하기 4y는 0 사이 거리인 거야. 3x 더하기 4y는 0 사이 거리. 루트 하면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5잖아. 자,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지. 절대값. 여기다가 3y를 집어넣으면 9y가 되고 15-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60-4y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되기를 5분의 60 더하기 5y가 되네. 그리고 이 양수인 거는 너무 확실해서 그냥 이제 절대값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12 더하기 y가 됩니다. 이게 바로 확률변수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확률변수 x입니다. 문제에서 그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는 거였습니다. 결국 뭐라는 얘기야 이제?
2x를 구하라. 그리고 2y 더하기 12를 구하라. 그러면 2y가 지금 얼마지? 둘을 곱하면 되니까 5잖아, 그렇지? 얘는 5 더하기 12가 되어서 17이 답이 되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지금처럼 새로운 확률변수를 도입하는 게 가장 이제 발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여기 한번 끊겠습니다.